인건비 상승에 고정비 부담까지 공장 확장하고 싶어도 공간과 비용이 문제예요. 제품은 잘 나가는데 자금이 없어서 대량 생산 못하니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 너무 큽니다. 자,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이면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 대표님들 잘 모르십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나라 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진짜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부 지원금을 왜 알아야 하는지 저 양사부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월급, 재료비, 임대료 등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거래처의 관계가 나빠지고 심지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실수가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단기 부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자금들을 자비로만 해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들 정책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을 운영 중이라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활용해 보십시오. 이 지원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IoT 설비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는 수출 바우처를 추천드립니다. 해외 마케팅, 시장 조사,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정말 유용한 지원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주목해 보십시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 때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소규모의 제조업체라면 스마트 공방 지원도 살펴보십시오. 목공방, 수제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4,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자, IoT 설비 도입이나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업장 운영 중이라면 안전투자 혁신 사업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후화된 설비나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자, 다음은 R&D 지원 사업인데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연구비를 최대 70%, 금액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업 인증입니다. 기업 인증은 간단히 말해서 이 기업은 믿을만 하다라는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 인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벤처 기업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쉽게 말해 이 기업은 정말 유망하다라는 정부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은 기본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인증은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인증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에게 부여되고 있고요.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 금융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최적화된 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인비즈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도 혁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하는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략적 의미가 전달되시죠? 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정부 R&D 자금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꼭 검토해보셔야 할 인증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인증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왜 유리할까요? 첫 번째, 기업 인증의 강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으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 선정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즘 꼭 필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감면인데요.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인 정책 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시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은행에서도 신뢰를 얻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찰인데요. 공공기관 입찰 시에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 인증제도가 기업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각종 기업 인증, 각종 지원금,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까지는 사업 운영 전반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아이템들입니다. 각 지원 사업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 지원금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원 사업마다 지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연구개발 실적, 특허 보유 현황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같은 R&D 자금이라도 기술 분야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한도와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과정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증서, 특허 서류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서류들을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서류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의 매출액과 사업계획서 실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또한 서류마다 제출 시기와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신청 자체에서 번번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뀝니다. 오늘 있던 지원 사업이 내일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정부 지원 관련 사업을 업데이트하고 기관에 문의를 하면서 이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장님들은 이게 어렵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도 기업의 소재지나 매출 규모, 고용 인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뿌리사업 특화단지에 있는 공장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서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공장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자금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직접 신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 양사부와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관리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이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금 관리는 빠른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지원금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을 받은 후에는 시설 자금, R&D 자금, 수출 지원 자금 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컨설팅 문의를 원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대표님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든 분들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드립니다. 저 양사부님 왜 그러시나요? 수익이 될 텐데 왜 거절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는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 저의 시간과 노력도 소중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저희의 신뢰가 가장 소중합니다. 저 승인원 양사분은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컨설팅을 진행해왔고 95%라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약 1,000억 원을 기업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5천여 곳의 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습니다. 진정성 있게 함께 하실 분, 진심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끝까지 함께 달리실 분들을.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기를 바랍니다.